그냥 집으로 보냈다. 자, 이 기자,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사건 정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0일 오후에 광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초등학생 2명의 학생 사이에서, 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폭행이 이뤄졌는데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가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3살 정도 되는 나이 차도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제 방과 후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 한 10여 명이 모인 상황에서 이 체조, 피구 게임으로 몸풀기를 하는 과정에 시비가 붙었고 6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을 마구 폭행해서 다치게 했던 건데요. 근데 문제는 수업을 함께 듣고 있던 피해 학생의 친누나가 피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 수업을 관리하던 선생님마저 30대 강사마저 이런 폭행이 이루어진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피해 학생이 코피를 흘리고 오른쪽 눈이 충혈되기는 했지만 학교 측에 알리지 않고 집에 돌려보냈는데요. 피해 학생의 부모가 싸우다 다쳤다라는 말만 듣고 그럼 일단 집으로 와라라고 해서 학교 측에 알리지도 않고 부모에게 보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이걸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이 사건을 학생 상태가 지금 피해 학생 상태가 대단히 안 좋죠. 네, 중상입니다. 전치 8주의 중상이었어요. 처음엔 코피가 나고 또 충혈이 돼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서 아이고.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얼굴 뼈를 다쳤어요. 눈 주위를 다쳐서 흔히 안화골절이라는 병명을 받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좀 다친 흔적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치 8주로 수술을 받은 다음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죠. 아니, 근데 학교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저 보세요. 저 아이가 저렇게 지금 맞아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달라지면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눈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몰랐을까요, 저걸? 일단 이게 정규 수업 과정은 아니었고 방과 후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 담당 강사가 이제 관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학생의 친누나가 이 피해 사실을 알기 전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학생이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응급처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담당하는 교사가 있었는데도 거기에도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요. 결국 집에 돌아가고 나서 부모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문제가 불거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건 당시 상황, 이 피해 학생 아버님 목소리를 통해서 잠깐 듣고 가시죠. 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은 아이를 학교에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진짜 또 화났던 건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고 떠들고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같은 반이니까 그거를 보고 저희 딸이 진짜 속상했다 하더라고요. 내 동생은 병원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지금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 가해 학생은 평상시하고 다를 것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승현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사실 그냥 뭐 피구를 하다가 공에 부딪힌 거면 또 논외로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싸움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폭행이 존재를 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의 상태를 이만큼 알았다면 학교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듯하고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서울 살았는 데가 모래내 시장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모래내 시장 보면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리막이 있는데 저희 사촌 누나가 같이 이렇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제 이빨이 이제 빠지는, 이제 다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다치는 것보다 그 누나가 더 긴장하고 더 답답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몰랐던 심정을 지금도 제가 나이 50인데도 기억하고 있다면 이 누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화가 났을까. 그리고 지금 학교를 가보니까 그 학생은 버젓이 학교를 아무렇지 않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굉장히 누나로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피해 학생 아버님 얘기지만 이 가해 학생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평소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수업 다 받으면서 웃고 떠들고 그랬다고. 사건이 알려져서 갑자기 지금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출석이 정지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더 이상 등교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보호 조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가해자를 등교를 막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 학교폭력은 통상 학교 안에 있는 심의기구에서 전담 심의를 합니다. 이 심의에서 교육청 산하의 교육청의 통제하에 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해서 징계를 내릴지 어떠한 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원래 목요일에 이 학내 기구에서 폭력 사안을 다루기로 했었는데 이틀 당겨서 오늘 오후에 열기로 예정했습니다.
지금 확인은 되지 않지만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교육 당국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상을 입은 사건이고 또 피해 학생 측에서 보호를 요청했는데 피해 학생이 누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나가 가해 학생과 동급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될 수 있고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문제여서 아무래도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네. 도대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학교 측의 이런 대응이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정체가? 일단은 이 학교의 측의 반응은 외관상 어떤 상처 같은 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아까 안전 조치를 사진에 못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왔는데도요. 그래서 저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피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이나 안아골절이면 상당히 골절이 날 정도의 폭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부어 있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확인한 다음에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분리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가 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런 저게 조치 없이 어떻게 돌려보내는 육안으로 안 거거든요. 보인다는 말을 할 수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진짜 확인을 못한 건지 아니면 뭔가 큰 실수가 있는 건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승윤님 그리고 네. 저는 좀 그런 게 때린 가해 학생이 지금 6학년 학생이 6학년 뭐 아무리 요즘 아이들 뭐 체격이 좋고 한다고 해봤자 6학년 어린이인데 아니 어떻게 애가 그 3학년짜리를 때렸길래 전체 어제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땐 12주다 뭐 이런 네.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정정이 됐나 본데 두개골에 금이 갔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안와 눈 쪽에 사실 그렇죠. 얼굴 부위에 검이 갔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뭘 어떻게 때렸길래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못 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방과후 체육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아이들이 두 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팀이 움직였고 그 아이 숫자가 10명에서 15명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냥 공에 맞은 게 아니라 따로 폭행이 현장에 일어났는데 왜 해당 강사가 이렇게 그 사실을 발견 못했는지 또 발견했다면 아이를 먼저 병원으로 보내고 당연하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럼요. 누나 손을 잡고 집에 가게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좀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강사는 바로 다음날 학교에 알렸어야죠.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으니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좀 사건을 처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 그게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공공교육기관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진짜 이렇게 저희 사건반장에서 다루고 공론화가 됐으니 망정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뭐 학폭에다 뭐 어떻게 한다 뭐 만다 저런 얘기라도 나오는 거지. 만약 이게 또 그냥 묻혔더라면 박 변호사님 어땠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좀 무법지대라고 표현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강사입니다. 강사인데 선생님은 또 아니고요. 또 학교 기관이긴 한데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법적인 조치 아니면 조치가 좀 될 걸로 보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피해자는 있으되 법적 책임질 사람은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